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4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9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8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정유월 신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신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의 신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6월에 신금이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6월이라고 하는 월령의 특징,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이기도 하고 또 왕세와 한열의 핵심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월령 월지이기 때문에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월령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일간이죠. 원래는 신이라고 하죠. 신인데 제가 오행으로 이렇게 금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놓은 것이고요. 어저께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이라고 하는 것을 둘로 다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음과 양으로 나누게 돼 양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금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겠고, 또 어저께 공부했던 양금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있는데 같은 오행금이라 하더라도 음의 기질과 양의 기질은 다르다. 그래서 어저께 경금 같은 경우에는 단 하나로서 경금의 특징을 말한다라고 하면 완철금이라고 해서 강철과 같다, 아니면 원철과 같다. 원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할 때는 원철은 땅에서 금방 캐낸 그러한 광산에서 금방 캐낸 쇠 같은 거를 말하고 무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견고한 그런 견고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강하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단단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입니다. 경금 말고 단단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단단합니다. 화는 단단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금도 단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토가 단단할까요? 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에 소토소독한다라고 해서 목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간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보다는 목이 더 단단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 단단한 간목, 쉽게 말하면 큰 소나무라든가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인데, 이거를 갖다가 벽갑하거나 이걸 갖다가 제목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강한 강하고 단단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경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금은 그냥 놔두게 되면 무쇠 같아서 강철 같아서 용도가 없고,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 특히 어떤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쇠를 불로 달구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장신구라든가 기물을 만들어서 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금 중에서도 이렇게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달구어서 이렇게 범종을 만들 수도 있고 배를 만들 수도 있죠. 아니면 집을 지을 때 철골 구조로서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금을 다스릴 수 있는 화라고 하는 것이 못해도 1000도 이상 녹이려고 하면은 2000도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야지 철을 녹이거나 철을 빨갛게 달굴 수가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철을 달굴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집을 짓고 할 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집을 짓지만, 요즘은 나무로서 집을 짓는 것보다는 이렇게 강철을 가지고 큰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죠. 나무로서 고층 빌딩을 짓는 것, 글쎄요, 제가 옛날에 저기 김제 금산사를 갔을 때 한 3층 정도 그 미륵불 있는 데 있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정도는 나무로 질 수 있지만 5층 이상,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목재로서 어느 정도 짓는다고 하지만 고층 아파트를 목재로 짓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강철인 경금을 가지고 골조를 만들고 철골 구조로 지어야지만 조금 높은 구조의 그걸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나무로서
지붕을 짓는 것은 옛날에는 나무로서만 지붕을 짓기 때문에 고층의 어떤 건물을 짓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집을 짓거나 할 때는 반드시 뭐야 정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으로서 용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건 어저께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한 것이고, 오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은금이죠. 은금. 이 신금은 강철 같은 경금이 아니라 보석 같은 것, 주옥 같은 것, 아니면 도자기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 해당이 되고, 뭐 여러분들 결혼할 때 결혼 반지, 결혼 시계, 예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신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 내어 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신금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속에서 금방 캐낸 철광석, 금광석을 불순물을 제거를 해서 순수한 금을 뽑아내 가지고 그 금을 가지고 금반지를 만든다거나 목걸이를 만들 수 있죠. 그렇게 기물이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보면 신금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자체로서 보석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경금이 단단하고 거칠고 투박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 있으나, 원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기라고 하죠. 숙살기, 서늘하고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금인데, 경금 같은 거가 대표적인 숙살기를 가지고 있고, 신금 같은 경우에도 금이기 때문에 차가운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경금에 비해서 그래도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에 비해서 신금은 차갑죠. 하지만 경금에 비해서는 온기를 가지고 있고, 부드럽고 유연하고 우아하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결혼 반지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단단한 강철 같기 때문에 특히 정화를 쓴다라고 했지만, 신금 보석을 다시 불로 달구면 어떻게 돼요? 녹이 쓰는 것이 아니라 광택이 사라지게 되고요, 모양이 틀어지게 되고, 반지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보석은 뭐예요? 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 깨끗하게 도세주옥한다,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막론하고 뭘 봐야 된다? 임수를 가지고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닦아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신금으로서의 우아함이, 신금으로서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쉽게 또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어요. 안경이죠. 안경알, 렌즈 같은 거 있죠. 저도 안경을 쓰고 있는데, 저는 콘택트 렌즈는 좀 답답해서 못 쓰고요. 안경 렌즈 같은 거, 특히 현미경 렌즈 같은 거 있잖아요. 먼지가 끼어 있거나 탁해지게 되면은 시야가 좀 흐려지게 되잖아요. 안경 같은 것도 신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경 렌즈 같은 거 맑고 깨끗하게 닦아야 되고, 특히 렌즈 끼시는 분들, 렌즈가 혼탁해지면 눈에 치명적인 안지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렌즈의 청결, 그 다음에 렌즈가 맑고 깨끗해야지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렌즈를 청소를 안에서 단백질 같은 것이 끼게 되면은 시야도 뿌옇게 흐려지게 되고요, 또 눈에 질병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경이라든가 렌즈 같은 경우도 신금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식염수로 이제 잘 닦아야 되죠. 그 식염수를 임수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봐야지만은 신금의 맑고 깨끗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무기토라든가 아니면 지지로 진술, 축, 미, 토 같은 것이 많아지게 되면 신금을 갖다가 심한 경우에는 토후 매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금을 오금시킬 수 있다, 금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신금은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인의 무토라 하더라도 신금은 무토 보게 되면 매금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하고요, 반드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재성인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해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6월이라고 하는 계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로가 돼야지만 신월에서 6월로 넘어오게 되고,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이런 계절은 뭐예요? 서방에 해당이 되면서, 서쪽에 해당이 되면서 뭐가 왕한 계절? 금이 왕한 계절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신월과
유월이 가장 금이 왕한 금왕절, 대표적인 금왕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월에도 금이 왕하고 유월에도 금이 왕하죠. 마찬가지로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도 금이 왕한 것이고 유월에 태어나도 금이 왕한 것인데, 장단점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과 유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건 지장간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신월은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장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게 되는데, 신중에 있는 무토는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유중에 있는 경금도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격을 치용할 때라든가, 아니면 용신을 치용할 때 신중에 있는 무토, 유중에 있는 경금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무토를 격과 용신으로 쓰지 않는다고 해서 무토의 어떤 작용이 없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격과 용신을 치용할 때 무토는 쓸 수 없죠. 약간의 탁기가,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 약간 탁기가 있는 금이라고 하면, 유금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금 자체가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뭐예요? 유금이 맑고 깨끗한 금이 되죠. 그래서 금이 12개월 중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금이 바로 이 6월의 금이 바로 가장 맑고 깨끗한 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신월 같은 경우 장점이 뭐냐면 여기에 임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령 스스로 용신으로서 신금이 가장 좋아하는 임수를 월지 자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간지로 임수가 없다 하더라도 원령에 있는 것을 꺼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6월이 금이 가장 깨끗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임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 신월에 비하면 좀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가장 왕한 때에 태어났는데, 원령 자체에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뭘 봐야 된다? 임수를 이렇게 봐야지만은 왕한 신금의 그런 것을 임수로서 맑고 깨끗하게 하게 되면은 임수도 깨끗해지고 신금도 깨끗해진다. 그래서 6월의 금이라든가 6월의 수는 뭘 좋아한다? 금백수청함을 좋아한다. 금수쌍청함을 좋아한다. 지금은 6월의 신금이기 을 설명을 드리지만은, 제가 저번에 6월의 임수를 설명할 때, 일간이 임수일 때 또 마찬가지로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임수가 기본적으로 이간이 왕할 때는 무토를 쓰는 것이지만은 6월의 임수는 뭘 쓰지 않는다? 무토를 쓰지 않고 오히려 그 임수도 금도 깨끗함을 좋아한다. 그래서 임수가 6월에 태어나도 백수청 금수쌍청함을 좋아하는 것이고, 입장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지금은 일간이 신금이 되는 것이고 임수는 상관이 되는 것이지만, 똑같은 이치로 신금이 6월에 태어나도 임수를 씀으로 인해서 금백수청 내지는 금수쌍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토 같은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신금을 갖다가 매금시키죠. 무토 자체가 왕하게 되면 신금을 매금시키고요. 무토가 왕하지 않으면 오금, 금을 매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신금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무토가 있게 되면 임수를 갖다가 파극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6월의 신금이 금백수청하는 것을 좋아할 때 가장 보지 말아야 될 건 뭐다? 무토가 투출되는 것도, 기토가 투출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어야지만 금도 깨끗해지고 수도 깨끗해지게 되는데, 만약에 무토 내지는 기토가 투출되는데 간목이 없다 그러면 금도 더러워지고 수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뭐가 되지 않는다? 금백수청 금수쌍청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 그리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이 신금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에 해당되는 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이죠. 이 천간의 신금은 지지의 유금과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도 음금이고 유금도 음금이죠. 격국, 이렇게 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음금이 신금이 월지에서 음금이 유금을 받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 이거 비견격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비경격으로 보지 않고요. 신금이 제왕지에, 음간이 제왕지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그냥 걸록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걸록격. 그래서 일단 경금이 6월에 태어나거나 신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경금 같은 경우는 양인격이라고 했고요. 오늘 신금 같은 경우에는 6월에 태어나면 걸록격, 양인격이라는 걸록격보다 신왕사주가 된다. 그래서 일간이 왕하게 되면 억부용신법이라고 해서 왕한 자는 강한 관성으로서 억제하고, 그 다음에 약한 자는 도와준다라고 해서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또 왕한 자는 어떻게 된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왕자라고 하는 것은 왕신을 뜻하죠. 왕신. 왕한 신을 뜻하는 것인데, 일간이 경금이 됐건 신금이 됐건 금왕절인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경금도 6월생이면 왕한 것이고 신금도 6월생이면 굉장히 왕한 것이죠. 왕자가 되는 것인데, 어저께 경금 할 때는 왕자의 억이라고 해서 왕한 경금은 뭘로? 관성인, 특히 정화라고 하는 정관으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은금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을 써서 금을 갖다가 억제하게 되면 마치 보석 반지를 갖다가 토지불로 지져서 금을 보석 반지를 못 쓰게 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신금은 왕자의 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왕자의 설을 취한다. 그래서 신금이 상관인 임수를 보게 되면 신금 입장에서 금생수가 되는 거죠. 금생수, 신금을 생하게 되는데, 이 임수가 왕왕 신금의 기운을 설기순쇄하기도 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와 신금을 반짝반짝하게 도세주옥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저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왕자의 억이라고 해서 관성을 쓰는 것이 기본적이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는 6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관성을 쓰지 않고 왕자의 설이라고 해서 상관인 임수, 선생님 식신, 식신인 개수는 그러면 신금은 못 씁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뭘 할 수 없다? 도세주옥을 할 수 없다. 도세주옥을 할 수 없다. 개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조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개수는 신금을 갖다가 도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임수가 있는 경우에는 얘를 도세주옥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개수가 있으면은 도세주옥하지를 못하고요. 오히려 금왕절인 6월에 개수가 있으면 차라리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사주가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오히려 단점만 있는 것이지 신금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임수를 보는 것을 굉장히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를 봤습니다. 어저께 경금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금이 6월에 태어나거나 이렇게 신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지체가 원령을 얻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합니다. 그러면 다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일간을 생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입니다. 근데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요 육금하고 합을 해가지고 유축합해 되니까 금왕절인 6월에 신금이 더욱 왕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 다시 이렇게 투출하게 되죠. 어저께 경금이었을 때는 6월에 뭐가 된다 그랬죠? 양인격에 양인이 투출되어 됐다라고 하지만은, 음간이 신금이인 경우에 신금이 투출했다고 해서 이거는 양인이라고 논하지 않습니다. 양인은 양간만 논하는 것이지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 어떤 분들 설명할 때 음간이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걸 가지고 똑같이 양인이라고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일지 밑에는 미토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신미일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죠. 토, 얘는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 얘는 물기가 없는 토, 똑같이 인성인데 습토는 금을 생할 수 있고 마른 땅은 금을 생할 수 없지만은, 어차피 금이 왕한 6월에 건토가 됐던 습토가 됐던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가 정답이 되겠죠. 이런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임수를 봐야 되는데, 천간에 무토, 기토는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지로 토가 있게 되면은 대운에서 뭐 미토가 온다가 대운에서 축토가 되면 충미충 이렇게 일어나겠죠. 물론 여기서 이 축토하고 이 미토하고는 충이 되지 않습니다. 유축 회금해서 금이 양해질 뿐이고 충미충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이렇게 정화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 정화가 힘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미중에 있는 정화가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렇게까지 힘이 없다 하더라도 음금인 신금 입장에서 7살 정화가 이렇게 있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죠. 물론 원국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7살 있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임수를 써야 되는데 특히나 7살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 생시가 사시라든가 오시가 됐을 때는 이 정화는 세력이 없는 정화가 아니겠죠. 반드시 신금을 극하게 되기 때문에 신금이 녹아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무자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수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자수라고 하는 것은 해수하고는 달리 지장간에 임수라고 하는 것 임수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중에 있는 임수는 격을 치용할 때나 용신을 치용할 때 임수는 쓰지 않는다. 마치 없는 것 같다. 지지의 자수는 개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6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하강시켜서 오히려 한습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무자시의 자수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잠이 원진이 돼서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주를 갖다가 한습하게 만들고 신금을 도세주옥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요. 자수도 도움이 안 되지만은 천간에 투출한 무토는 더 도움이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 위에 뿌리를 둔 무토는 반드시 신금을 뭐 할 수 있다? 토후매금, 신금을 갖다가 땅속에 묻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무토 좋지 않고요. 시도 자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술시 더욱 좋지 못하죠. 이거는 아까 무자시의 무토보다 술까지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왕한 무토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100%, 99% 토후매금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어떤 분들도 이렇게 되면 또 겁먹죠. 축토 있죠, 술토 있죠, 미토 있죠. 그죠? 축술미 삼형이 있기 때문에 큰일 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축술미 삼형이라고 크게 겁먹을 건 없고요. 이렇게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냥 토가 많아진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그 많아진 토가 일간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축술미 삼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라고 아니라, 이 사주에서만큼은 축술미 삼형이라서 안 좋은 게 아니라 토가 신금한테 좋은 작용을 안 하는데 축술미 사명에 무토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보고요. 이거 축술미 사명 때문에 좋지 못하다고 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정답이 되겠고요. 기축시 마찬가지로 좋지 못합니다. 유축 해금에서 금이 왕이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축미축이 되죠. 기토 투출되어 있으면 매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신금을 반쯤은 진흙에다가 묻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금이 광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경인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경금이 투출됐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런 경우에는 자, 6월에 유축 회금만 했죠, 신금 투출됐죠, 경금 투출돼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 이 정화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게 경금이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정화가 인의 뿌리를 둬서 신금을 일간을 극한다라고 보지만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인의 생조를 받는 정화가 경금을 통제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금도 용도가 있는 것이고 신금도 뭐 나름대로 용도가 있다라고는 보게 되는데, 역시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임수를 얻어야지만 이 신금의 용도가 신금으로서의 본연의 용도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거는 단순하게 금이 너무 왕해서 정화로서 경금을 통제시켜주는 그런 것이지, 신금이 어떤 부라든가 신금이 어떤 용도가 드러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게 되겠죠. 자, 이거하고 비견해 볼 수 있는 것이 신묘죠. 신묘. 이거는 뭐냐면 경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화는 일간 극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신묘시 좋지 못하다. 경인시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진토를 받죠. 임수를 받기 때문에 이 임수는 정화를 갖다 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임수는 나쁘지 않죠. 또 임수가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거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역시나 진토, 미토 등의 토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아직은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거나 신금을 매금시키는 것까지는 이르지 않지만은, 만약에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토가 와서 축미충이 되거나 술토가 와서 진술충이 됐을 때는 임수도 더러워지게 되고 신금도 심한 경우에는 매금도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특히나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이 무술대운은 결코 좋지 못할 겁니다. 그죠?
진술충도 될 수 있고, 임수가 무토가 들어오게 되면 신금, 임수를, 신금은 매금시키고 임수는 파극하기 때문에 만약에 임진시에 태어났는데 여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무술대우는 아주 조심하게 잘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개수가 뭐냐면은 6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예요? 한습을 가중한다라고 했는데, 요는 용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화가 있는데 이 정화가 개사시가 되게 되면 사의 뿌리를 두고 투출한 정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금을 녹여버릴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개수로 정화를 갖다가 제거시킬 수 있죠. 이거를 식신제살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정화가 병이 되기 때문에 병을 제거할 수 있는, 얘는 약으로 쓰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은, 역시나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은 되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사를 제하는 것을 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생살여탈권이라고 해서 의수를 할 수도 있고 법에 관련된 것을 할 수도 있고 사사지직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신금으로서의 어떤 귀함은 드러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갑오시가 되면 이건 큰 문제죠. 아까 개사시나 임진시였을 때는 이 정화를 갖다가 임수가 제어하고 개수가 제어할 수 있지만은, 갑오시가 됐을 때는 오미합을 하죠. 오미합, 지지육합이죠. 오미합화가 되는 상태에서 갑목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 정화가 약한 정화다, 왕한 정화다, 아주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정화, 반드시 금을 녹여버릴 수밖에 없겠죠. 이 갑오시는 절대 얻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생시가 될 것 같고요.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이제 정화도 얻었고 병화도 얻었기 때문에 관살혼잡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6월에 유축해금하고 생시도 신금까지 봤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관살혼잡이라고 논할 실의가 없어요. 일간이 왕하고 관살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용도로서라도 병화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모양새가 좀 좋아 보이시죠? 이때 용신은 신중에 있는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고 병화로서는 조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정화가 옆에 있기 때문에 신금하고 병화하고 탐합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만한 생시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신미 일지에 미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딱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보지 말아야 할 생시는 이런 것이죠. 이렇게 무자, 기축시, 신묘시 같은 경우 있을 수 있겠고, 갑오시 같은 경우, 의미시도 결코 좋지는 않겠고, 무술시 이런 생시는 절대 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내일이 추석이고 오늘은 추석 전야죠.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들 댁에서 이제 전 같은 거 부치고 가족이 모여 있는 데서는 이제 간단하게 또 술 한 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추석에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